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TV의 이동혁, 김성재,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제가 항상 브런치나 글, 책 같은 걸로 많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이다 보니까 많이들 쉽게 보거나 이해하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영상으로 좀 찍어서 쉽게 좀 듣거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많은 장비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 그러니까 이야기 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월간 홈트리오에 대한 설계 기획안을 부분적으로 한 번씩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월간 홈트리오의 탄생 배경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매달 우리가 생각하는 좀 트렌디한,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것들이 화두가 되고 방은 몇 개가 필요하고 디자인을 요즘에 어떻게 하더라 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한 주관을 조금 집어넣어서 매달 발표하는 기획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이나 세부 내용 그리고 외장 투시도까지 제가 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월간 홈트리오 이제 저희가 4호로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로 농가주택 표준 설계도 이제부터 한번 같이 뜯어보시죠. 저희가 먼저 평면도를 먼저 보자면요. 1층에 단층 주택으로 저희가 설계를 돼 있었고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느냐, 역시나 거실과 주방의 연계성인데 일반적인 30평형대 아파트처럼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아닌 일정 부분 연결은 돼 있지만 건축주께서 주방에서 활용을 하실 때 단독적인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주방과 거실을 분리를 한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30평형 주택이 아파트 설계로 들어갔을 때는 거의 방 3개가 나오기 마련인데 전원주택을 하게 되면 꼭 방이 하나씩 줄어드는 경향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데드스페이스를 복도를 굉장히 줄이고 데드스페이스를 줄이고 나서 방을 3개를 저희가 안방과 작은 방 2개를 얻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앞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농가주택이라고 하면은 100제곱미터 미만 형태의 주택을 뜻하죠.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농림적인 질주라는 장점, 두 번째가 이제 취등록세하고 양도소득세죠. 네, 예. 양도소득세와 농지전용 부담금이 저는 면제가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한 얼마쯤 되나요? 금액이? 30평일 경우에 농지전용 부담금은 사실 공시지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계산을 한다면 공시지가의 30% 그리고 5만 원 상한선으로 회배수를 곱하게 되면 농지전용 부담금이 산출이 되죠. 땅마다 다르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평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3% 내외를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3%라는 건 사실 공사 계약 금액이 아니고요. 책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서 목조주택 30평이라고 했을 때 책정된 기준이 있고 30평 목조주택이라면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평면도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거는 얼마나 데드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왜 데드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냐면 30평이라는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저희가 농가주택을 설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복도 면적이라든지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의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우선 평면에서 보시면 중심에 거실이 있고 거실 뒤쪽으로 방이 2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균형을 딱 이루고 있는 형태인데요. 방 2개에 있는 위치에 보통의 경우는 주방 식당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연계도 물론이거니와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중심 뒤에 안방이 아닌 작은 방 1과 2를 배치함으로써 사실 이제 공간 활용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고 두 번째로는 주방 식당을 왼쪽으로 별도 분리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분리를 시킨 건 아니고 메스를 앞뒤로 빼서 공간을 분리를 했지만 가벽을 세웠고
없고요. 또 가벽을 없애면 다시 연계가 될 수 있는 형태까지만 분리를 해서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번 평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30평이라는 공간이 솔직히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 평수, 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 최소 평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픈란이라 그러죠. 이 오픈란의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현관 부분이에요. 현관을 들어왔을 때 내가 나한테 얼마만큼 이제 개방감을 줄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현관을 보시게 되면은 현관의 입구를 들어오게 되면은 거실이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어지는 주방이 보여질 수가 있을 거예요. 주방이라는 공간이 방금 임성재 건축가가 말한 것처럼 분리는 돼 있지만은 가벽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간은 분리하되 시각적으로 이제 오픈감, 개방감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걸 말 안 했는데 금액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얼마에 이게 계획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액. 이 주택의 금액은 1억 5천100만 원입니다. 이 1억 5천100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제 평면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면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평면 이번에 구상할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과연 이 30평형 농가주택에 어떠한 요소들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일단 방은 3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도 2개. 아무리 30평형이라고 하지만 화장실 하면 불편하겠죠. 거기에 다용도실, 주방 넓게, 그리고 드레스룸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요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아 저희가 이번 평면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가주택이라고 말만 농가주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렴해 보일 수 있는데, 건축주님들 요구사항은 농가주택에서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어느 일정 부분 프리미엄급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외관적인 측면에서도 흰색 배경으로 한 스타크 플렉스를 먼저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 그리고 외부 포인트를 봤을 때는 적산목과 조금 더 윗급을 선택을 하신다면 루나우드, 즉 타나목을 선택을 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들께서 가장 전원주택 생활에서 두려워하시는 관리적인 측면을 최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주택이 좀 아래 위로 좀 높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가요? 원래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은 2.4로 많이 설계가 돼, 층고 높이가 밑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2.4m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7m로서 즉 기존 모델보다 30cm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살고 계신 아파트 같은 형태의 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층고가 2.2m, 이제 뭐 프리미엄 주택, 뭐 최상층이다 하시는 곳에만 거의 한 2.3m, 3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의 높이는 결코 낮은 높이가 아닙니다. 개방감이 있어서는 당연히 훨씬 더 월등할 거고요. 아무리 농촌에 있는 농가주택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매력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농촌이 아니고 도심 인근에 지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도심에 짓는다고 하면 지붕을 징크나 기와로 조금 포인트를 바꾸시더라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외관적인 이 지붕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건축주님께 고려해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종합해보면 기본에는 충실한 도면이고 얼마든지 확장 가능성이나 어떤 외관으로 뛰어난 수려한 선택 옵션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1대1로 맞춤형을 원래 설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홈트리오 모델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집을 시작할 때 이렇게도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괜찮겠구나. 또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예산이 이렇게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를 파악해 드리기 위해서 솔직히 만든 모델이거든요. 꼭 이대로 짓기보다는 이곳을 시작점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된 여러분들의 집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30평에 대해서 건축주님들 추세가 점점 더 작고 실용적인 주택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면은 브런치를 통해서 도면을 무료로 퍼블릭하게 좀 배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면도까지만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건축주님들 땅에 맞게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정을 해서 지금 춘천이라는 곳에 착공을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 브런치 월간 홈트리오가 첫 번째 동영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미숙하게 설명드렸던 점이나 더 알고 싶으신 점은 저희한테
저한테 개인적으로 회사로 전화를 주셔서 많은 질문사항과 저희가 상담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에 지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똑같은 금액 1억 5천 100만 원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액 똑같은 금액에서요 기와만 추가하셨기 때문에 기와 비용만 건축주님께서 더 산정을 더 내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선택 옵션 중에 기와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한 번 더 마지막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월간 홈트리오 모델이 지금 1월부터 저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5호로 세 번째 모델까지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이 어색하고 재미없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 방송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요.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